안녕하세요. 블록체인 학회 가이러스 프리세션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프리세션 1주차를 맡게 된 가이러스 부학회장 이태호라고 합니다. 본 세션 같은 경우는 프리세션이다 보니까 정규 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적인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블록체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정규 세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듣다 보면 좀 어려운 개념과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정규 세션에 진행하면서 차츰차츰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프리세션 1주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리세션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블록체인을 생각해보면 블록체인 원리로 하는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 뭐 NFT는 뭐 그림, 음악의 소유권을 이제 블록체인 상에 저장해 놓는 건데 이런 용어들이 저는 생각이 나요. 블록체인 산업에 관련성이 아주 높은 기술들은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파생된 기술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간단하게 진행한 다음에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 이오스라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비잔틴 장군 문제가 무엇일까요? 비잔틴 장군 문제는 컴퓨터 과학에서 좀 유명한 문제입니다. 1980년대쯤에 어떤 논문에 나온 C에서 좀 유명한 문제인데 비잔틴 간단히 말해서 이 문제는 분산 시스템 내에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기 옆에 모식도가 있는데요. 장군 A와 장군 B가 있습니다. 이 A와 B는 성을 공격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둘이 동시에 공격해야지만 성을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군 A와 장군 B는 언제 공격을 할 건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확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배신할지 안 할지 이런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A와 B는 전령을 보내겠죠. 그 전령이 장군 A와 장군 B에 잘 도착하고 사실을 얘기해 준다면 한시의 공격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동시에 다 인지를 하겠죠. 하지만 이 전령이 갑자기 배신을 해가지고 한시와 그리고 셋이 이렇게 따로따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 A에게 배신하자 이런 말도 할 수도 있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전령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시작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중에 널리 알려진 알고리즘은 비잔틴 장애 허용 알고리즘입니다. 쉽게 말해 BFT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블록체인의 특히 비트코인에서는요 작업 증명이라는 그런 알고리즘 사용이 됩니다. 영어로 Proof of Work라고 하죠.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이라 해가지고 Proof of Stake라는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비잔틴 장애를 극복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작업 증명과 그럼 지분 증명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다음 프리세션 2주차 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비잔틴 당근 문제는 이 분산 시스템에서의 이 신뢰성과 그리고 보안성 그리고 일관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기술에 기반이 되는데 특히 뭐 블록체인은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금융 시스템도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이 알고리즘 사용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럼 블록체인을 해볼게요. 블록체인이 왜 나오게 됐고, 이 블록체인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는지 우리 좀 이해를 해봤어요. 자,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공유하는 이런 분산 원장 기술입니다.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이 데이터를 나눈다는 소리예요. 음. 그래서 이 기술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데이터의 투명성과 이 불변성을 보장하면서도 중앙 집중하는 기관이 없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 블록체인을 이 블록과 그리고 이 체인을 따로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분산 원장된 형태로 뭐 중간 기간 없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블록을 생각해 보자면 블록은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량의 단위입니다. 이 각 블록에서는 고유의 암호화된 해시 값을 포함하여서 이전 블록의 해시값 창조에 체인을 형성합니다. 즉, 이 체인은 이 각각의 블록들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블록체인 노드 안에는 무엇일까? 자, 블록체인의 노드에서 이 노드란 말은 블록과 유사한 말입니다. 거의 동일시되는 말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비트코인 블럭에 85만 5,968번째의 블록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해시값이 아까 얘기했던 해시값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블록을 알 수 있다고 말했었고 이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BTC 그리고 뭐 fee 수수료 뭐 그리고 이제 채굴자 뭐 버전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트랜잭션이라 해가지고 쉽게 말해 거래 내역입니다. 이 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 디서 왔고 어디 주소에서 시작됐고 어떤 주소를 받는지 적혀 있고 이에 대한 수수도 적힐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트랜잭션인데 어, 각 블록마다 이제 트랜잭션 피가 수수료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트랜잭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블록체인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블록체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이제 그림을 제가 잠깐 이제 만들어 봤는데 각 블록체인이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블록체인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위해서는 기존 아까 말했던 해시 함수, 그 해시 값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해시 함수에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해시 함수는 3세대 암호학의 하나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면 이 가이로스 입력값이 있는데 입력값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맞죠? 이 입력값이 다르게 생긴 게 해시 함수를 통해서 출력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가이로스 느낌표는 조금 달라요. 느낌표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 조금 다른 게 해시 함수를 통해서 이 결과값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시 생성기를 하나 뽑았는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쳤다고 칠게요. 그럼 이렇게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해시 함수 나올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이게 보면 총 11글자가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적었다고 하겠습니다. 적었더니 비교적 아까 그 전보다 더 문장이 길어졌죠. 근데도 똑같은 길이입니다. 자, 그럼 얘기를 더 계속 해보자면 해시함수의 특징이라는 게 있는데 단반 형성과 해시 충돌도 있고 그리고 고정된 결과값의 길이입니다. 단반 형성을 쉽게 말하자면 아까 보여줬듯이 입력값에서 해시함수를 이후인 출력값을 봤을 때 아주 쉽게 변환이 가능해요. 하지만 그 이 해시 값을 가지고 본래의 데이터를 알아내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고요. 이런 무결성 보장 같은 경우는 역상 저항성이라는 성능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무결성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시 충돌입니다. 해시 충돌은 서로 다른 입력값을 주어졌는데 동일한 해시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시 함수마다 다른데 해시 함수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보였던 사이트에 보여주자면 저는 방금 썼던 건 SHA-256이라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인데 지금 보면 하나 둘셋넷다여좀 많죠. 이 많은 이거에 따라서 해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면 여러 가지 해시 함수가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차이점은 좀 다양하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각 해시 함수마다 출력값이 길이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거는 엄청 길고요. 어떤 건 12자리밖에 안 되고 그렇기도 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간에 모든 해시 함수 같은 경우는 고정된 결과값의 길이에요. 입력값의 길이가 어떻든 작든 길든 고정된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동일한 길에 나오게 되고요. 이는 분산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어요. 음,
차별성도 가지고 있고 일관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데이터의 물결성을 검사해가지고 이를 또 특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블록체인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 순서대로 갔다고 얘기를 하자면 이 첫 번째 블록에서 다섯 번째 블록 가는 건 엄청 쉬울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시값만 결과를 반환만 해주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여기 나온 해시 값을 가지고 맨 첫 번째의 이걸 첫 번째 나온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는데 이 제네시스 블록을 찾기 엄청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그 블록 안에 있는 데이터를 좀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해커가 이 블록을 해킹하려고 그래요. 이걸 해킹했어요. 근데 이 해킹을 하고 우리는 이 제네시스 블록 해킹하고 싶은 거야. 이게 더 가치가 있는 블록이라서. 그래서 이 블록을 해킹했더라도 이 첫 번째 있는 블록을 해킹하는 게 진짜 어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새롭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 이제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A라는 사람이 B에게 비트코인 100개를 주겠다라는 내용을 이 블록토에 담은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A가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이 비트코인 100개를 주겠다는 이 블록을 쓰고 싶지 않고 그냥 비트코인을 주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 블록을 그냥 냅두고 새로운 블록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걸 이제 포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그래서 여기 블록 2.1에는 비트코인을 안 줄 거다.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그럼 이제 이 블록은 이렇게 블록 2.1이 새로 만들어지고 2.2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걸 믿을 수 있냐 없냐를 우리가 지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걸 우리가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사람들 검증자라고 하는데 이 블록 2가 진짜 블록이고 그러니까 진실된 블록인지 이 블록 2.1이 진짜 가짜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과반수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위에 있는 이 세 명이 블록 2가 진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 있는 두 명은 블록 2.1이 진짜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과반수로 넘어서 블록 2가 진짜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 블록 2.1은 포커된 블록 2.1은 사라지거나 혹은 추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진짜라고 판명이 된 이 체인을 우리는 정격 체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블록 1, 블록 2, 블록 3 이게 온전한 체인이 되는 거죠. 방금 말했던 해시 함수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이 해시 함수는 3세대 암호학의 일종이었어요. 이어 더불어서 블록체인에서는 대칭키와 공개키 이런 암호 기술도 3세대 암호학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칭키를 볼게요. 자, 대칭키를 보면 키가 있는데 키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키가 같습니다. 생긴새가 똑같고 뭐 이거 풀 수 있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문서를 암호화하고 이 복호화할 때 다르지만 똑같이 생긴 키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암호화 이 방식의 속도가 엄청 빨라요. 왜냐면 우리가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인크리션 할 때는 이 키, 이 디크리션 할 때는 다른 키 이렇게 우리 지정할 필요 없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아주 적합해져. 많은 양을 한 번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키를 교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탈취 관리 걱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키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디크리션과 인크리션을 동시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탈취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사람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만큼 보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키 관리가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확장성도 조금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칭 키는 뭐 세션 키, 뭐 시크릿 키, 쉐어드 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 대칭 키의 특징은 쉽게 말하면 이 기밀성은 보장을 해요. 이 인크리션과 디클리션은 이 키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밀성은 제공하지만 무결성 그리고 뭐 인증, 뭐 부인 방지 등은 우리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인인증서라고 아시나요? 이 공인인증서 암호 방식은 이제 유명한 SED라는 게 있는데 이 SED를 대치키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개 키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공개 키는 뭐냐면 두 가지 키가 있습니다. 바로 퍼블릭 키와 시크릿 키. 이 두 개의 키는 다른 키겠죠. 그래서 이 암호할 때는 이제 퍼블릭 키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복호할 때는 이제 디크리션 할 때는 이제 시크릿 키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는 키를 각각 이제 배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린 단점이 있고요. 장점은 이제 키 분배를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기밀성과 인증,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존에 보여줬던 대칭키의 단점을 이제 공개키는 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방식은 뭐 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쉽게 말해 암호 모드와 그리고 인증 모드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RSA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네, RSA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컴공과나 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학과는 좀 배웠던 그런 알고리즘이죠. 네. 자, 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전자서명이란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전자선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각각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밖에 있는 영역은 바로 이제 인터넷 네트워크 사이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해하면 될 거 하냐면 이제 각각 이제 개인 키와 공개 키를 가지고 있고 B도 개인 키와 공개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내용을 적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보내는데 이 내용은 뭐 1000 BTC를 보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는 해시 함수를 통해서 일련의 문자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해시 함수를 보내줬고 이제 이거를 우리 개인 키를 통해서 해시를 암호화해요. 아까 말했죠. 개인 퍼블릭 키를 통해서 우리는 암호화를 진행한다. 여기서는 개인 키로 이제 바꾼 겁니다. 자, 그럼 이 바꿔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똑같이 이 내용이긴 하지만 해시 함수와 이 암호화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커들은 이거를 이제 가져갈 수 있어요. 탈취를 할 수 있죠. 탈취를 했는데 이게 진짜 이 1000 BTC를 준다는 게 사실인지 진짜인지는 우리 알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열 수 있을까요? 열 수 있더라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위헌적 걱정도 해야 되고 열기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B라는 사람은 이제 A, B, C라는 진짜 본래의 해시 값을 알 수 있거나 혹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부인 똑같은 내용을 이제 이 자기의 개인 키를 통해서 이제 위분조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전자 서명을 통해서 이렇게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 이 송신자는 즉 A는 거래 내용을 해시 함수로 입력해서 해시값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해시값을 송신자의 개인 키로 암호화하여서 서명을 원문 거래 내용, 송신자의 공개 키와 함께 전송하게 됩니다. 이 내용 전송한 내용이 수신자는 즉 B가 암호화된 서명 부분을 송신자의 공개 키를 통해서 이게 이용하게 여는데 이 두 개를 이제 서명 부분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거래를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디지털 서명을 해서 코인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모두에게 알릴 수도 있고요. 이를 블록체인 안에 영구히 기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존도 할 수 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2부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